안녕하세요. 썩어차피입니다. 이번 14강에서는 제가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등식과는 다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등식의 사치건산, 네 번째는 부등식의 양변 제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였는데 사실 등식의 종류라고 해서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정식은 이제 그때 x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은 x 값에 따라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걸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부등식도 사실 여기에 제가 써 놓은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학하 명제 파트 거의 끝쪽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되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나오게는 않고요.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그냥 뭐 이 정도가 있다, 항등식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부등식은 x 값에 따라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x에다가 뭐 5를 넣었어. 그럼 부등호가 성립하네요. 근데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었어. 그럼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이런 것처럼 부등호는 x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부등식은 x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절대 부등식은 제가 여기 미리 좀 써놨는데, x-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떠한 x를 넣든지 간에 여기가 양수가 되든 0이 되든 음수가 되든 항상 제곱을 하면은 0 혹은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x 값에 따라 항상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 제가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절대 부등식은 완전 제곱을 조금 만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인데, 부등식에는 우리가 등식과는 다른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등식은 사실 등식의 성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빼도 되고 나눠도 된다. 당연히 나눌 때는 0이 아닌 거 항상 조심하시고, 근데 부등식은 등식의 성질 중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양변을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양변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자로 되어 있을 때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판가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양수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1차 부등식을 한번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x가 b보다 크다. 제가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는 b보다 큰데, 이 부등식에 이제 해를 구할 거예요. 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등식에 x에다가 넣었을 때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값이나 범위, 그게 이제 해인데, 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뭐 하고 싶어져요? 양변을 a로 나누고 싶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등식이었다면 a가 0인지 혹은 0이 아닌지가 조금 궁금해져야겠죠. 잘 안 보이나? a가 0인지 0이 아닌지가 조금 궁금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기 때문에 물론 a로 지금 내가 나누고 싶은 상황이니까 a가 0은 당연히 아니어야 돼요. 당연히 0은 아닌데,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조금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면 사실은 문제를 먼저 보시고 문제의 조건에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양수다,
단 A는 양수 뭐 이런 식으로 힌트가 돼 있을 수 있어요. 단 A는 0이 아니다.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풀이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를 나눠야 될 상황이 오면 항상 문제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면은 이제 A가 0도 아니고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나누면 되겠다. 왜 우리가 나누려고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A가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해입니다. 이게 A가 0보다 클 때 해. 그러니까 A분의 B보다 큰 X 값을 내가 여기에 넣게 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 상관없어. 나는 지금 이게 0만 아니면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는 A분의 B. 선생님, 근데 왜 부등호?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음수로 나누면은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선생님, 음수인데 마이너스 안 생기나요? 이거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컨트롤이 될 거예요. 이 문자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학은 모든 케이스를 다 봐야 되죠. 그러면 A가 0일 때까지 봐야 되는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제가 X에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항상 0이 될 거예요. 항상 0이 될 거기 때문에 B에 따라서 이 부등호의 해가 좀 달라집니다. 3-1 만약에 B가 0이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이거나 0보다 크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 X에다가 내가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0이야. 근데 얘가 혹시 그냥 0이야. B가. 그러면 0은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부등호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얘는 X에 뭘 넣든지 간에 0인데 B가 0보다 커. 그러면은 B가 0보다 큰 게,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값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 3-2 B가 그럼 음수. 그러면은 우리가 X에 뭘 넣든지 간에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겠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조금 표현을 올리면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기 때문에 내가 뭘 넣든지 간에 A가 0이고 B가 음수면 이 부등호는 항상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등식은 이제 계속 다루고 아무래도 부등식 문제가 등식 문제보다 좀 적기 때문에 항상 습관이 좀 들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항상 연습하셔야 됩니다. 양변을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문자가 포함된 걸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또 등식, 부등식 이기 전에 항상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누려고 하는 게 0인지 한번 체크하는 것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절대값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그냥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절대값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궁금하게 하는 게 사실 당연한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이란 건 결국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계산이 있다면 조금 줄이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값 1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1차가 들어왔을 때 x-a가 b보다 작다, 혹은 뭐 여기가 1차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에 x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 이 절대값이 포함된 거 말고 절대값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x가 없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전제가 만약에 선생님 그럼 x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케이스를 나눠서 따로 한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때 요 x-a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시고요. 요렇게 이제 절대값이 어떠한 상수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절대값이 가운데로 오면 되고, 그 상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b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얘는 x-a가 b보다 크거나 x-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사실 등호가 있으면은 얘나 얘 똑같이 나오는데 등호만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어떠한 상수보다 작은 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값이 이거보다 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실 공부할 때 큰 놈보다 크거나 작은 놈보다 작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b하고 -b, 지금은 사실 b가 양수인 게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자체가 0이거나 양수밖에 나올 수 없는데 음수보다 작다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0이거나 0보다 큰데 음수보다 크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니까. 또는 요렇게까지. 그래서 이 4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이렇게 빠르게 조금 이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도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4개는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판서를 하려고 한 건데 이 정도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 쳐도 많이 정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리가 좀 잘 된 걸 보고 싶으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뭐 이렇게 치시면 많이 정리를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이 아니고, 죄송해요, 3번 부등식의 사칙연산인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사칙연산이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덜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 교육과정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함수로 부등식을 좀 따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부등식 자체 풀이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수 로그 함수, 수학 1에 나오는 지수 로그 함수 최상위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값이 더 크다 작다 이런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굉장히 트렌드하고 항상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수일 때, 왜냐하면 부등식 자체가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절대값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그냥 바뀐다라고 이제 규칙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따가 제가 양변 제곱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할 건데, 부등식에서 양변 제곱을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학생이 부등식에서 양변 제곱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여러 개 달라붙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은 상황에서 첫 번째 x 플러스 y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려고 하는데, x 플러스 y는 이렇게 x의 최소값 a 플러스 c보다 무조건 클 거고요. 물론 x가 a가 안 되고 y도 c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도 되지 않아요. 등호가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도 x는 최대 b보다 진짜 조금 작은 수, 그리고 d.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더할 때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최소,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수가 전제이기 때문에 뭐 부등호에 바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고,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젠 뺄셈인데, 뺄셈은 이제 조금 순서가 들어갑니다. 지금 x-y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는 x가 가장 작을 때에서 y가 가장 큰 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대값은 x가 클 때 y가 작은, 빼지는 게 뒤에서 빼지는 게 작아야 되니까 b-c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y분의 x, 이것도 생각할 건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가 가장 작으려면 x가 작아야 되고 y가 커야겠죠. 그래서 d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c분의 b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부등식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당연히 좀 전제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문제를 조건을 보고 조금 상황을 따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꼬아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등식의 제곱인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3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규칙으로 차라리 귀찮긴 하지만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급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혹은 문자를 양변으로 나누거나 곱할 때 그게 케이스를 나눠서 조금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양변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조금 수월한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양변을 제가 제곱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할 건데 A나 B의 상황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 y는 x 제곱에 이 두 개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b가 a보다 큰 상황이 맞죠? 왜냐하면 b가 x축으로 더 많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그러면 이제 b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b의 제곱이 a의 제곱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가 여기고 b가 여기다. 그러면 b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도 단순하게 우리가 a하고 b만 비교를 하자면 b가 a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b가 a보다 큰 상황이 맞죠. 근데 양변을 제곱했을 때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차 함수 y는 x제곱으로 봤을 때
A가 B보다 작은 상황에서 양변의 제곱을 할 거면 두 개 중에 절대값이 큰 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더 작은 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데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절대값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제곱이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사실 부등식의 양변 제곱을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쓸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함수에 대입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부등식을 14강 부등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